자, 가보겠습니다. 행렬입니다. 행렬은 일단은 행렬이라는 것의 기본적인 정의부터 아시면 되는데, 정의가 뭐냐면 말 그대로 얘는 어떤 숫자나 문자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표현을 하는데 그 방식이 뭐냐면 행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열이라는 걸로 합쳐서 표현을 하겠다 요거거든. 그럼 행은 뭐냐면 가로예요, 가로. 행은 가로로 써지는 거를 우리가 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열은 뭐라고 하냐면 세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도 가끔가다 헷갈리거든. 2 곱하기 3이랑 3 곱하기 2가 가끔 헷갈리는데,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세로 가로라고 해요? 가로 세로라고 해요? 보통 가로 세로라고 하죠. 네, 그게 행렬이에요. 알았지? 그러면은 조금 낫겠죠? 앞에 있는 게 가로, 뒤에 있는 게 세로. 됐습니까? 그래서 행렬, 열행 이러지 않잖아? 오케이. 자, 그래서 행렬에 써지는 거는 이제 가로로 쓸 거고, 열은 세로로 써진다. 그러면은 기본적인 구조 자체가 어떤 식으로 될 거냐? 자, 한번 잡아보면 요게 이제 세로가 될 거고요. 이렇게 쓰는 게 이제 가로가 되겠지. 됐니? 마치 좌표평면처럼. 자, 그랬을 때 내가 여기다가 숫자를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쓰는데 A11이라고 쓰고 A12라고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A21이라고 쓰고 A22라고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자, 4개 정도 써봤어. 그러면 저 자리에 이제 숫자나 문자나 뭐 이런 친구들이 들어가는 건데, 자, 요렇게 이제 숫자를 표현해 주는 거고, 얘를 이제 전체적으로 괄호로 묶어서 요렇게 표현을 해주는 걸 우리는 행렬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노란색 숫자들 있죠? 네, 노란색 숫자들을 각각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분이라고 부릅니다. 성분. 됐니? 근데 성분에도 이름이 있는데 그냥 편하게 들어. 다 교재에 있는 거야. 성분에도 이제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뭐냐면 얘랑 얘랑 지금 붙어있는 숫자가 다르죠. 그지?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일행일렬이에요. 일행일렬. 됐어? 그래서 112라고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일행이열입니다. 그래서 12라고 쓰는 거고요. 얘는 이행일열이죠. 그래서 21이라고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 A22는 이행이열에 해당되는 거지. 됐니? 자, 그래서 용어 정리 마무리 하시면 보통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행렬에서 2차 정사각행렬이다 라는 게 제일 많이 나오시는데, 2차 정사각행렬이 뭐냐면 이행이랑 이열로 이루어진 행렬을 의미하는 게 2차 정사각행렬이에요. 얘가 제일 중요하거든? 알겠지? 요거를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그럼 요 친구를 이제 쓸 때 다시 한번 써볼게. A11, A12, 그 다음에 A21, 그 다음에 A22다 라고 이렇게 써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됐니? 그러면 보통은 요런 행렬을 뭐라고 부르냐면 보통 라지 A라고 그냥 써가지고 A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됐니? 자, 그러면 우리가 요런 거 성분이라고 부르는 거 잘 체크하시고, 자,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A 행렬에 자, 이렇게 물어봐. 2,1 성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 그럼 2,1 성분은 뭐가 되는 거냐면 2행1렬의 성분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2행1렬의 성분은 A21이니까 여러분은 A21이다 라고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됐니? 요 정도까지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교재에다가 체크를 좀 하고 갈게요. 자, 첫 번째 박스 행렬의 뜻 보시면은, 자, 괄호 1번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5번째 줄에 괄호 1번에 몇 개의 수 또는 문자를 밑줄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하고 괄호로 묶어 놓은 것, 그걸 우리는 행렬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줄에 행렬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수 또는 문자를 행렬의 성분이라고 한다. 동그라미 성분이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괄호 2번으로 넘어가시면 행렬에서 성분을 가로로 배열한 줄, 밑줄 가로로 배열한 걸 우리는 행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세로로 배열한 줄을 열이라고 하겠습니다 라는 것까지. 됐니?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행렬의 꼴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별표 하나만 치시고요.
네, 요게 이제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것 중에 중요한데 행렬의 꼴을 표시할 때는 행을 먼저 쓰고 열을 나중에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m개의 행과 n개의 열로 이루어진 행렬을 우리는 m 곱하기 n 행렬이다 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가로가 3줄이고 세로가 2줄이야. 그럼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를 거냐면 3 곱하기 2 행렬이다 이렇게 부르겠다는 얘기예요. 됐니? 자, 근데 특히나 중요하게 봐주셔야 되는 게 괄호 2번인데 괄호 2번 보시면 행과 열의 개수가 서로 같은 행렬을 뭐라고 부를 거냐? 동그라미 정사각 행렬이라고 부를 겁니다. 됐나요? 자, 정사각 행렬이라고 부를 거고 우리는 n 곱하기 n 행렬을 n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부르는데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 친구 2 곱하기 2 행렬을 우리가 많이 다룰 거다. 요 정도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자, 넘어갈게요. 페이지 넘겨서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말로 그냥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다 설명한 거니까. 자, 행렬의 성분 표시는 어떻게 되냐? 자, I행과 J열이 만나는 위치에 있는 성분을 우리는 행렬 A의 IJ 성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기호로 표시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겠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행렬의 표시인데 행렬을 표시할 때는 거의 가운데 정렬되어 있는 것만 잘 보세요. A 행렬을 가지고 쌤이 여기 이렇게 썼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냥 써주는 경우도 있지만 자, 두 번째 거가 중요한데 두 번째 거에다가 또는 뒤에다가 별표. 자, 요렇게 행렬이 주어질 수도 있어. 어떻게 줄 수도 있냐면 자, 요 A라는 친구를 그냥 괄호 한 다음에요. 여기다가 A, I, J 이렇게 그냥 써주는 거예요. 됐니? 그런 다음에 요 뒤에다가 꼭 두 개를 붙여주는데 I가 1과 2고요. J가 1과 2다. 이렇게 써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됐니? 보통은 이렇게 많이 써주는데 요렇게 써주는 경우도 있다고.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이거를 보고 니네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아, 얘는 요 A라는 행렬은 행이 2개, 열이 2개구나. 즉 2 곱하기 2 행렬이구나. 그냥 이렇게만 인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실 수 있겠죠? 그죠? 정리하시고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380페이지에 서로 같은 행렬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서로 같은 행렬에서는 어디에 별표 치냐면 괄호 2번에 별표 치시면 됩니다. 자, 괄호 2번에 별표 치면 두 행렬이 서로 같을 조건인데 이거 뭐랑 비슷하냐면 여러분들 그 공수2에서 함수 있죠, 함수. 함수에서 이제 서로 같은 함수가 될 조건 해가지고 뭐 함수값이 전부 다 같고 대응관계가 전부 다 같고 그 다음에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 똑같은 거예요, 얘도. 됐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모양과 대응되는 성분이 다 같으면 돼요. 됐나요? 모양과 대응되는 성분이 같으면 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첫 번째, 2 곱하기 3 행렬이랑 3 곱하기 2 행렬은 같을 수 있어, 없어? 절대 없어요. 알겠죠? 2 곱하기 3이랑 3 곱하기 2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왜? 모양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됐니? 자, 그러면 3 곱하기 2 행렬과 3 곱하기 2 행렬은 같을 수가 있죠. 그죠? 같을 수가 있는데 같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 대응되는 모든 성분, 즉 A 행렬의 첫 번째 성분과 B 행렬의 첫 번째 성분, 1행 1렬의 성분이 어때야 돼? 똑같고 나머지 애들도 전부 다 똑같다면 우리는 그 두 개를 뭐라고 한다? 서로 같은 행렬이라고 한다. 아, 이렇게만 그냥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재원아, 이거 졸려. 화이팅 하시고, 알았죠? 됐니? 자, 그 정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셔서 이제 문제를 좀 볼게요. 이게 문제가 여러분들이 좀 낯설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문제를 좀 볼 건데, 자, 첫 번째 개념 1번 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개념 1번 보시면은 행렬 A의 IJ 성분을 우리가 AIJ라 하자라고 했을 때 자, 어떻게 돼 있냐? AIJ라는 애를 3개로 분류를 해놨거든? 3개로 분류해놨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I가 J보다 클 때고요. 그 다음에 I랑 J랑 같을 때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I가 J보다 작을 때고 3차 정사각이에요. 되니? 그럼 3차 정사각이 되는 건데 자, 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 요 경우에는
이걸 한글로 해석하면 좋거든. 자, 여기 봐봐. I가 행을 의미하고 J가 열을 의미하잖아. 그럼 그쪽에다가는 뭘 써주냐면 행에다가 2배 한 거에서 1 빼준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됐니? 그럼 얘가 만약에 1행에 있는 애잖아. 그럼 1행에 있는 애면 1을 써주는 거고 2행에 있는 애면 3을 써주는 거고 3행에 있는 애면 5를 써주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글로 읽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행렬은. 알았죠? 자, 그 다음에 I랑 J랑 같은 건데 I랑 J랑 같을 때는 뭐냐면 I 제곱에다가 플러스 1한 거를 행렬로 써준다. 자, 근데 여기 네모. 자, 여기 네모 치시고요. 이게 지금 정사각행렬이잖아요. 그죠? 그럼 정사각행렬인데 행과 열이 똑같다고 그랬거든? 그럼 얘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대각선입니다. 알겠죠? 정사각행렬에서의 대각선을 의미해. 즉, 자, 여기다가 완성을 해볼게. 내가 여기다가 이제 3x3 행렬을 쓸 건데 3 곱하기 3 행렬을 쓸 건데 대각선부터 집어넣을게요. 그럼 대각선은 요렇게 적어주면 되니까 1 집어넣으면 2일 거고 2 집어넣으면 5가 될 거고 3 집어넣으면 10이 될 거예요.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요. 알았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얘는 뭐냐? 행이 더 작은 거예요. 그럼 행이 더 작은 거니까 이 친구는 뭘 써주면 되냐면 그냥 A 뭐라고 돼 있어? A, J, I야. 요렇게. 됐니? 그러면 이 A, J, I라는 건 J, I죠? 거기 써져 있는 게 조금 글씨가 작아서 그런데 그럼 A, J, I는 뭐냐면 얘는 A, I, J를 뭐 한 거냐? 대칭시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사각 행렬에서는. 그러면 잘 봐. 대각선을 기준으로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가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이렇게 빨간색이 생길 건데 이 대각선을 기준으로 얘네들이 서로 딱 접었을 때 대칭의 구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 위쪽의 세 개를 보면 위쪽의 세 개는 얘야, 얘야? 얘죠. 아니, 미쳤네요. 얘죠. 쏘리. 위의 세 개는 요거는 열이 더 커요. 행보다. 됐나요? 그럼 얘가 뭐예요? 행이 더 큰 거죠. 그럼 나는 여기다가 숫자를 채워주면 된다고. 자, 가볼게. 2행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2행에 있으니까 뭐인 거야? 3인 거죠. 그 다음에요. 이 친구는 뭐예요? 3행에 있죠. 근데 얘도 3행에 있거든. 근데 변수가 i밖에 없으니까 이 친구는 똑같이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무리 어떻게 하시면 되냐? 얘를 대칭시킨 거 여기. 얘를 대각선 대칭시킨 거 여기. 얘를 대각선 대칭시킨 거 여기. 이렇게 써주면 끝.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지.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행렬은 낯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니네가 문제 스타일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행렬은. 막 우리 앞에서 했던 방정식, 부등식이라든가 아니면은 중학교 때부터 그래도 좀 배워봤던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이라든가 이런 애들과 달리 완전히 그냥 다른 단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이제 문제 푸는 방식이나 어떤 문제를 푸는 패턴이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낯설게 느껴지는 거지 어려운 게 아니라고. 막 되게 복잡한 추론을 해야 된다거나 막 아니면 부등식에서 계산하는 것처럼 범위 따져가지고 뭐 정수가 2개냐 3개냐 뭐 이런 거 따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행렬 파트를 공부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정확하게 개념 공부를 잘 해놓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거 몇 번만 연습하면 금방 감 잡아요. 알았죠? 그러니까 그거 복습 잘 하시고 내가 오늘 개념적인 거는 다 잡아 드릴 테니까 알고 있었어도 정확히 알아야 돼. 행렬은. 알았지? 틀리는 이유가 개념이 안 돼서 틀리는 거예요. 결국. 잘못 알아서. 착각해서. 알았죠? 그런 것들 잘 체크하시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개념 익힘 2번입니다. 별표 3개 치세요. 자, 요 앞쪽 파트에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은 유형이 개념 2번이에요. 근데 이게 공부를 안 하면 어렵거든. 잘 봐. 개념 익힘 2번을 내가 해볼게. 자, 개념 2번. 지금 일단 그림부터 그려보면 그림이 이렇게 돼 있거든. 여기 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2고 그 다음에 여기가 3이네요. 됐죠? 자, 근데 요 화살표 잘 봐봐. 화살표가 지금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방향을 잘 봐야 돼요. 화살표 방향 요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쪽으로 가는 거 하나, 요쪽으로 가는 거 하나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는 게 또 하나, 여기에 또 있네. 자,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잘 봐. 오른쪽 그림은 세 도시 1, 2, 3의 일방통행, 동그라미 일방통행, 방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방향이 중요한 도로를 나타낸 것인데요. 행렬의 IJ 성분 AIJ는 자 거기서부터 밑줄 AIJ는 I 도시에서 J 도시로 직접 가는 동그라미 직접 가는이에요. 됐어요? 무슨 얘기야? 직접 간다는 게 무슨 얘기야? 거치지 않고 바로 이 말이야. 알았지? 다이렉트로. 됐지? 그거를 나타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봐봐. 이렇게 하면 돼, 그냥. 내가 3x3 행렬을 만들 거야. 근데 쌤이 좀 추천을 드릴게요. 문제 풀 때, 이런 문제 풀 때. 보통 정사각 행렬이 많이 나오거든? 항상 정사각 행렬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정사각 행렬의 성분을 찾는 문제. 아까 개념 1번도 마찬가지였고 이 성분을 찾는 문제는 뭐부터 무조건 결정해 주는 게 좋냐면 대각선부터 결정을 하는 게 좋아요. 즉 행과 열이 같은 애들, 행과 열이 같은 애들부터 정사각 행렬일 때 거기부터 결정을 해주고 가면 편해요. 그럼 잘 봐. 여기를 채울 건데 11이야, 11. 그럼 11이면 1에서 1로 직접 가는 거지. 있어, 없어? 없네요. 제로. 이런 식으로. 2죠. 그럼 2에서 2로 바로 가는 거 있어, 없어? 없네요. 근데요. 3에서 3으로 바로 가는 거 있죠. 이렇게 하나. 그래서 하나.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된다. 그러니까 대각선부터 결정을 해주는 게 좋아요. 알았니? 그러면 자 빠르게 가볼게요. 얘는 뭐야? 1, 2죠. 1, 2. 그치? 그럼 1에서 2로 가는 거니까 한 가지. 1에서 3으로 가는 거 두 가지. 2에서 1로 가는 거 두 가지. 2에서 3으로 가는 거 몇 가지? 한 가지. 그 다음에 여기. 얘는 뭐예요? 3에서 1로 가는 거죠? 없네요. 그 다음에 3에서 2로 가는 거 한 가지. 끝. 이렇게 하면 답. 그럼 문제에서 뭐 하라고 그랬냐면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다 더해주시면 정답이죠. 그래서 문제 정답은 8. 이런 식으로 가는 거. 됐어? 자, 근데 밑에 837번 있을 거야. 발전 문제. 그거 별표 하나 쳐. 그 문제 옛날 기출문제거든? 여러분들 태어나기도 전에 기출문제? 그거 좀 해볼게. 잘 봐. 자, 수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강에 댐 2개를 설치하고요. 물고기를 위한 통로를 상류댐 2개, 하류댐 3개에 설치했다라고 되어 있어. 자, 잘 봐. 여기가 P1, 여기가 P2 구역, 여기가 P3 구역이고 이 중간에 뭘 놨냐면 댐을 놓은 거야, 댐을. 댐 알죠? 그지? 얘 댐이 영어로 뭐야? 댐이야? 몰랐지? 야, 니네 그런 거 사회 시간에 안 배우니 요새? 중학교 사회 때 그런 거 안 배워? 막 그 뭐야 지리 이런 거에서 조력 발전, 수력 발전 기가 시간에 배운다고요? 요새 통합사회 뭐 배워?
문화? 윤리? 철학? 오, 공자맹자? 공자맹자 쌤이 재미없다고 안 해요. 공자맹자가 제일 중요할 텐데. 중학교 때 다 배웠어? 서양 철학이 더 재밌다고 동양 철학하면 애들이 그런 거잖아. 경험주의, 맞아요. 베이컨, 데카르트. 오 맞아요. 뭘 오야? 상식이야, 얘들아. 응?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얘기했잖아. 나는 과학이 싫어서 나는 이공계를 안 갔다니까. 네, 그래서 아, 수학은 좋아요. 예. 니네 상경계열 가도 경영경제 가도 수학 잘해야 돼요. 수학은 그리고 수학과가 사실 수학과는 이과 쪽이라기보단 문과 쪽에 가까워요. 수학은 원래 논리학에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그 수학사를 보면은 철학자들 중에 수학자들도 많잖아. 아리스토텔레스 뭐 그런 사람들, 피타고라스 이런 사람들 다 철학자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지. 수학과를 가면은 실험 이런 걸 절대 안 해요. 그냥 뭐 하냐면 책 보면서 증명하고 공부하고 막 이론 공부하고 시험도 맨날 그 페이퍼로 시험 보고 막 이제 공대나 이런 친구들은 공학 계열 가면 실험을 하거든. 그래서 등록금이 비싼 거거든. 일반 과보다. 그러니까 물리는 좀 그렇고 화학과랑 화학공학과 비교하면 화학공학과가 한 150만 원 더 비싸. 그냥 우리 학교 성대 기준으로 보통 그 정도 비싸거든 한 학기에. 그게 왜 그러냐면 실험이 있냐 없냐예요. 실험이. 그 실험 자재비가 워낙 비싸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실습이나 이런 게 어쨌든 봐봐. 이런 문제들을 니네가 접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이게 보면 아이씨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뭐 이런 건데 그냥 시키는 대로 풀면 되거든. 자 갈게요. 근데 여기가 하류고 여기가 상류인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가는데 물고기 도로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문제 볼게요 이제. 자, 행렬 A의 IJ 성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라고 했거든. 어떻게 정의한다 라고 했냐면 A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할 건데 자, 첫 번째 가조건 갑니다. 가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I랑 J랑 같아요. I랑 J랑 같으면 AIJ는 1이래. 그 다음에 I랑 J랑 다르면 AIJ는 물고기가 수역 PI에서 PJ로 갈 수 있는 경로의 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거든? 됐니?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봐. 일단, 여기 봐. 일단, 이 행렬은 사이즈가 뭐예요? 3 곱하기 3이죠. 그거부터 찾아야 돼요. 3 곱하기 3이에요. 왜? P1, P2, P3, P1, P2, P3이니까. 알겠니? 그럼 봐. 정사각이죠 또. 그럼 정사각이니까 뭐부터 보라고? 대각선. 그럼 대각선은 뭐예요? 행과 열이 같은 거.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조건에서 뭐예요? 가조건이죠. I랑 J가 같은 거니까. 그럼 I랑 J가 같은 데는 뭘 쓰래? 그냥 1, 1, 1. 그냥 1을 쓰라고 그런 거지. 됐니? 자,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여기 2, 1이죠. 미쳤네요. 1, 2죠. 그죠? 여기 나도 헷갈린다니까 이게. 1, 2죠. 그럼 1인데 얘에서 얘로 가는 거잖아. 몇 개? 됐니? 3개? 그 다음에 여기 1, 3이죠. 얘에서 얘로 가는 거죠. 근데 경로의 수잖아. 몇 개? 6개. 3 곱하기. 알았어요? 여기서 3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고 여기서 2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고. 알았죠? 자, 그럼 여기는 2, 1이죠. 똑같이 3. 그 다음에 얘는 여기는 뭐예요? 3에서 2죠. 아, 2에서 3. 잠깐만. 2, 3이죠. 2, 3. 미안. 2, 3이죠. 그럼 2, 3이니까 몇 개? 2개. 됐니? 그 다음에 여기
얘는 뭐예요? 3, 1이잖아. 3, 1. 몇 개? 6개. 얘는 3, 2잖아. 몇 개? 2개. 끝. 그럼 잘 봐. 딱 해놓고 보니까 마침 보니까 뭐예요? 대칭이죠. 알았죠? 자, 그럼 답은요. 가운데 거 3개 더하면 3에다가 더하기 3, 6, 2 더하시면 얼마예요? 11이죠. 거기에 2개 있으니까 22. 끝. 정답 25. 이런 식으로. 알았지? 네.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마무리 하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383페이지. 개념 3번. 이거는 뭐 어렵진 않은데. 개념 3번은. 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 이렇게 줘요. 문제에서. 이거 3개가, 이거 2개가 같아요. 이렇게 준다고. 그럼 이렇게 주면, 잘 봐. A랑 B가 같아요. 그럼 A랑 B가 같다. 왼쪽, 오른쪽 비교해서 똑같다. 이 얘기 아니야? 그럼 첫 번째, 우리 요거부터 찾을게. X 플러스 Y랑 XY의 값을 아네요. 이렇게요. 됐어요? 자, 그러면 요거 2개 연립하는데 이거 뭐 연립 계산할 필요도 없죠. 2개 더해가지고 4 나오고 2개 곱해서 3 나오는 거지. 그지? 그럼 2가지네. 하나는 뭐냐? 이거거나 아니면 이거거나. 됐습니까? 자, 근데 문제에서 잘 봐. x제곱이 a고 y제곱이 b예요 라고 되어 있거든. 근데 어차피 우리가 구하는 건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아니니? 그지? 우린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구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 아니야? a가 x제곱이고 b가 뭐인겨? 얘가 y제곱이네. 됐어? 근데 여기다가 세제곱을 해서 더한 걸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순서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죠. 얘가 3일이든 13이든 어차피 더한 결과는 똑같을 거라고.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럼 2개를 더한 결과는 똑같을 테니까 자, 갑니다. 세제곱 세제곱이죠. 그럼 여기다 3 집어넣고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 그럼 3 집어넣고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얘가 9. 얘는 얼마예요? 1이죠. 됐니? 그럼 이거 각각 세제곱해. 정답 얼마야? 729에다가 1을 더한 거죠. 정답 730. 끝. 됐니? 그냥 이런 식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서로 같은 행렬은 개념적으로는 되게 중요한데 막 문제가 되게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리 잘 해두시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연산으로 갈게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지금부터 쌤이랑 할 게 행렬의 연산인데 일단 첫 번째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덧셈, 뺄셈입니다. 됐니? 그 다음에 따로 보셔야 되는 게 곱셈이에요. 근데 덧셈, 뺄셈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더하면 되고요. 빼면 돼요. 단 뭐만 지켜주면 되냐? 얘는 모양이 같을 때만 계산이 가능해요. 즉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행렬이랑 3 곱하기 2행렬을 더할 수 있니? 라고 하면 못 더합니다. 알겠죠? 행렬끼리의 덧셈 뺄셈을 하려면 전제 조건이 뭐냐면 두 행렬의 모양이 같아야 된다고. 알았어? 그럼 두 행렬의 모양이 같으니까 모양 같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성분끼리 각각의 성분끼리 계산하면 끝나요. 더하고 빼주고. 알았죠? 그리고 뭐 여기 따로 언급은 안 했는데 실수배 어렵지 않습니다. 실수배는 뭐예요? 그냥 곱하면 돼요. 각 성분에다가 내가 K배를 한다라고 하면 그냥 모든 성분에다가 K배 해주시면 되는 거라고. 알았지? 자, 그래서 교재 한 번만 후루룩 읽고 넘어갈게. 여기는 안 어려워. 덧셈 같은 꼴 동그라미.
같은 꼴. 같은 꼴일 때만 계산이 가능하고 같은 꼴일 때 계산해서 어떻게 처리하면 된다고? 각각의 성분끼리 그냥 더해서 계산하면 끝. 됐죠? 넘겨보세요. 아, 근데 그 밑에 괄호 3번. 괄호 3번에 보면 영행열과 행열 마이너스 A 있거든. 근데 거기서 영행열만 동그라미 치세요. 영행열. 자, 영행열은 중요해요. 영행열은 뭐냐? 영행열은 밑줄 행열의 모든 성분이 0인 행열입니다. 모든 성분. 그러면 우리는 걔를 영행열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근데 영행열은 지금 여기서 중요하다기보다는 뒤쪽에 가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뒤에 가서 좀 더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는 뭐냐면 그냥 모든 성분의 부호를 바꿨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되는 거지.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겨서 386페이지 뺄셈 똑같습니다. 뺄셈도 모양이 같을 때 각각의 성분 빼주면 된다. 알았죠? 오케이, 됐지? 그 다음에 3번 넘겨. 388페이지 행렬의 실수배 나와 있을 겁니다. 388페이지 요거 개념 박스 3번에. 자, 근데 행렬의 실수배는 뭐라고요? 모든 성분에 그냥 K배 하시면 된다고.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할게. 잘 봐. 얘들아, 여기 고개 들고 잘 봐. 행렬은 연산은 쉬워. 근데 연산의 방법은 굉장히 이지예요. 그냥 더하면 돼요. 빼면 되고. 곱셈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방법은. 근데 연산에서 중요한 게 있어. 이거예요. 요게 약간 차이거든. 자, 선생님 연산 성질이라는 게 뭐죠? 라고 얘기하면 대표적인 거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이런 애들. 근데 니네 잘 생각해봐. 우리 공수원 앞부분 맨 앞에서도 다항식의 사칙연산 이런 거 배우잖아. 맨 처음에. 그지? 거기도 교환법칙,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죠? 근데 우리 그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 아니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지. 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계산은 대부분의 계산이 교환법칙이 성립하거든. 알겠어? 근데 잘 들어. 행렬의 연산에서 주인공은 얘가 아니에요. 얘는 그냥 하면 돼요. 덧셈, 뺄셈, 곱셈 하면 돼. 얘입니다. 얘가 성립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알았죠? 자, 그래서 거기다 써놔. 이걸 써놔, 이거. 연산에서 중요한 건 성질이야. 그리고 이걸 가지고 결국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냥 단순 계산하는 거는 진짜 앞부분에 뭐 1, 2, 3, 4 이런 데서 그냥 딱 내가지고 야, 너 덧셈 할 줄 알아? 너 뺄셈 할 줄 알아? 그냥 하면 되는 거야, 그거는. 근데 성질은 정확하게 공부를 해놔야 돼. 자,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할게. 자, 덧셈 뺄셈부터 할게요. 덧셈 뺄셈은요. 일단 교환법칙 관련해서 얘가 제일 중요한데 교환법칙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면 자, 보세요. A 행렬과 B 행렬을 더한 것과 B 행렬과 A 행렬을 더한 거는 항상 똑같죠. 항상 똑같아요. 덧셈은. 그럼 무슨 얘기냐? 덧셈에 대해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이 얘기야. 자, 근데 A에서 B를 뺀 거랑 B에서 A를 뺀 거는 같니? 라고 얘기하면 이거 원래 다르죠. 그냥 숫자 계산해둬서 달라요. 2 빼기 3이랑 3 빼기 2랑은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뺄셈에 대해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미리 좀 스포를 하면 우리 곱셈 아직 안 했는데 그럼 곱셈은 교환법칙 성립해 라고 하면 즉 A 곱하기 B와 B 곱하기 A잖아요.
그러면 자 봐봐. 우리 숫자라고 생각해봐. 그냥 숫자 2 곱하기 3이랑 3 곱하기 2는 어때요? 똑같죠? 그지? 근데 행렬의 곱셈에서는 교환법칙 성립 안 한다가 원칙입니다. 그럼 잘 봐. 얘네 둘은 우리 일반적인 숫자 계산이랑 똑같아요. 덧셈은 교환법칙 성립하고 뺄셈은 교환법칙 성립 안 한다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숫자 계산이랑 똑같은데 얘는 다르죠.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성립을 해요. 근데 행렬에선 안 해. 근데 정확히 알아야 돼. 그럼 무조건 안 되는 거냐? 교환법칙이 아니에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누가 더 일반적인 거냐면 안 될 때가 일반적인 거예요.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야. 됐어? 근데 간혹 가다가 교환법칙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럼 시험엔 누굴 내? 얘를 냅니다. 거의 대부분의 행렬의 교환법칙에 대한 얘기는 곱셈에서 성립할 때를 내요. 알았지? 그리고 그걸 가지고 뒤에서 많은 얘기를 할 거예요. 뒤에서.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정리 잘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실수배 관련한 성질은 거기 교재에 정리되어 있는데 볼게. 괄호 2번 388페이지에 같은 꼴의 두 행렬 AB와 두 실수 K와 L에 대하여 행렬의 실수배의 성질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첫 번째 1번 동그라미 1번 1 곱하기 A는 A다. 당연한 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A는 마이너스 A다. 당연한 얘기. 알았지? 자, 그 다음에 2번에만 별표. 2번에 별표 치면 A에다가 0을 곱해요. 숫자 0을. 그럼 뭐가 된다고? 영행렬이 됩니다. 알았죠? 영행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영행렬에다가 어떻게 곱해도 당연히 결과는 영행렬입니다. 왜? 모든 성분이 0이기 때문에 아무리 곱해도 결과는 똑같이 계속 0이 나올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밑에 3번 보시면 행렬의 실수배에 대해서는 거의 밑줄만 칠게요. 결합법칙, 분배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냥 결합법칙, 분배법칙 써가지고 계산만 잘 해주시면 된다.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정리하시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빠르게. 개념 1번. 모든 유형을 한 번씩은 다 풀어줄게. 자, 갑니다. 개념 1번에서 2번만 한번 해볼게요. 자, 2번 보시면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 3 곱하기 라지 x 마이너스 2b라고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5x 플러스 2a, 그 다음에 플러스 b다. 아이고, 미안. 플러스 4b다. 이렇게 돼 있네.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럼 어떻게 하냐? 먼저 얘를 정리를 해. 그럼 먼저 정리를 하면 여기가 3x인데 요거 넘어가잖아. 그지? 그럼 넘어가니까 얘가 마이너스 2 곱하기 x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요거 계산할게요. 마이너스 6b 넘기세요. 그럼 마이너스 6b 넘기시면은 얘가 2a 그 다음에 더하기 10b가 됩니다. 되니? 그럼 마이너스 2로 나누세요. 그럼 마이너스 2로 나누면 x는 마이너스 a에다가 빼기 5b를 한 거죠. 이렇게. 됐어? 그럼 우리가 구하는 x는 뭐란 얘기야? 여기다가 마이너스 곱한 거랑 여기다가 마이너스 5배 한 걸 더해주세요. 이 말인 거지. 그지? 그럼 그거의 행렬 x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자, x를 그냥 바로 쓸게요. 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빼기 자 5배 하겠습니다. 5배를 하는데 얼마냐? 30,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25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빼고 이렇게 빼고 이렇게 빼고 이렇게 빼주면 정답이다. 됐니? 여기까지? 오케이. 마무리하시고요. 됐죠? 넘어갑니다. 자, 2번. 다음 페이지 2번. 얘는 이제 뭐 하냐면 연립하라는 얘기인데 봐봐. x-2y야. 요게 2, 7,
3, 4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요. 2배의 x 플러스 y는 뭐예요? 4, 마이너스 1, 6, 3이에요. 근데 내가 이걸 가지고 지금 뭘 구하자고 그랬냐면 x에서 y를 뺀 걸 구하자라고 했거든. 그럼 첫 번째 생각은 이거를 적당히 조절해서 x 빼기 y를 한꺼번에 뽑아낼 수 있나라는 건데 그게 좀 귀찮습니다. 됐니? 그럼 그게 좀 귀찮으니까 그냥 어떻게 하냐면 그냥 우리 원래 연립하듯이 푸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이거 다 2배 할게요. 2배 하시면은 얘가 4고요. 얘가 14 될 거고 여기가 3이었죠? 6이 되고 8이 되네. 이렇게. 됐니?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2개를 빼세요. 그럼 2개를 빼시면 얘는 마이너스 5y가 될 거고 그 마이너스 5y가 뭐가 되냐? 빼면 여기가 0. 얘는 15. 얘는 0. 얘는 5가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5를 곱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5가 아니라 5로만 나눌게요. 왜냐면 어차피 x 마이너스 y 구할 거니까 마이너스 y 하시면 얘가 뭐가 되냐면 그냥 0, 3, 0, 1 이렇게 가주시면 돼요. 그냥 5로만 나눠주시면. 됐죠? 그러면은 요거 구했으니까 요거 가지고 여기다 샥 대입해가지고 뭐 하면 돼? x만 찾아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는 거지. 알았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됐죠? 넘어갑니다. 자, 개념 3번. 개념 3번은 849번을 풀어보겠습니다. 밑에 발전 문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학교 시험에는. 그러니까 행렬은 실생활 활용 문제가 꽤나 중요한 단원이에요. 원래 행렬 자체가. 알았죠? 그러니까 이런 발전 문제 스타일의 형태도 좀 익혀두셔야 되는데 자, 가볼게요. 어느 공장의 두 생산 라인 A, B에서 하루 동안 생산되는 자동차 수를 나타낸 거다 라고 돼 있네. 자, 그럼 봐봐. 일단 A라는 애는 뭐가 될 거냐? A는 자 여기가 40, 30, 그 다음에 50, 80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B는 여기다 쓸게요. 자, B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 친구가 70, 그 다음에 48, 그 다음에 90, 그 다음에 100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문제에서 첫 번째 이때 지난주에 대형 자가용이 590이래. 됐어? 그 다음에요. 중형 버스가 980대가 생산됐대요. 자, 근데 잘 봐. 잘 봐. 지금 나와 있는 저 행렬이 뭘 의미하니? 하루 동안이야. 동그라미 쳐. 하루 동안. 이거 조심해야 돼. 근데 내가 문제에서 얻은 정보는 뭐냐면 지난주예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 얘를 자, 봐봐. 얘를 가동한 날을 A1이라고 하고요. 얘를 가동한 날을 B1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잘 봐. 첫 번째식 대형 자가용입니다. 그럼 대형 자가용은 여기죠. 여기. 그럼 얘는 40A에다가 70B를 더해. 그게 얼마가 나온 거냐면 590대. 이렇게 풀어주면 식이 완성이 되네요. 알겠죠? 이 식 세우는 걸 잘해야 된다고. 두 번째 뭐예요? 중형 버스죠. 그럼 중형 버스니까 얘는 80A 더하기 100B입니다. 이게 얼마야? 980대. 끝. 자, 그러면 0은 다 지웁시다. 0 다 지우고요. 여기도 지워주고. 됐니? 그 다음에 얘는 2로 나눠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로 나누면 4A 더하기 5B 얘가 49네요. 그러면 바로 연립할까요? 얘에서 얘를 빼요. 얘에서 얘를 빼면 4A 지워지고 7B에서 5B를 빼니까 2B만 남거든. 아, 그래서 2B가 10이구나.
그럼 B가 얼마가 되는 거야? 5 이렇게 나온 거지. 자, 그럼 B가 5가 나왔으니까 여기다 바로 대입할게. 25니까 넘어가시면 24가 되고요. 4A가 24가 되는 거니까 A 값은 얼마예요? 4다. 끝. 4가 아니죠. 6이다. 됐죠? 4, 6에 24니까. 오케이? 그래서 A는 6일, B는 5일 가동됐구나. 이런 문제. 알았지? 어렵지 않죠? 근데 안 해봤던 거라고. 니네가 이런 스타일 문제를 언제 풀어봤겠니? 알았지?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는 잘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아주 그냥 제일 기본적인 얘기한 거고 지금부터 시작인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연산에서 곱셈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넘기시면 곱셈이 있을 겁니다. 보이시나요? 네, 곱셈이 있을 건데 요거부터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좀 가보도록 할게요.